늦게 들어오신 분도 혹시 들을 수도 있는데 아직 뭐 좀 제가 직접 수업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분 얘기를 좀 들으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아무튼 그때는 이제 교재가 없다 보니까 인제 사설로 이렇게 교재를 많이 만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게을러서 못 하고 있는데 교재보다는 이제 시험 문제를 한 1000 문제 정도, 천제라는 이런 걸로 좀 한번 해 볼까 하는데 많이 만들어 놓긴 해 놓고선 지금 좀 마무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교재를 굳이 사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식약처에서 학습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렇게 그 학습 가이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생산성 본부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그냥 공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봐도 가장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고 내용만 좀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내용들의 인제 거기 전제 조건은 뭐냐면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인제 꼭 시험 문제가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은 뭐 이 시험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시는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거의 그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교재를 또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재 없이 하는 거고 제가 인제 뭐 자료를 만들어 주면 요게 다 그러니까 제가 전제 조건은 저 성신여대 김유석 교수님이 인제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는 과정에서는 가장 잘 작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참고로 해서 인제 여기다가 PPT 자료로 옮겨 놨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베이직하게 보시려면은 식약처의 학습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내용을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전제가 인제 법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제 법을 직접 보시거나 법전을 보시거나 법에 해 봐야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인제 그 별도의 또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고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음. 알겠습니다. 예 말이 좀 길어졌는데 다른 분들도 아마 뭐 교재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속속이 들어오시는데요 지금.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분 한 분 물으려고 그랬는데 오이나 님이 지금 들어오셨나요? 오이나 님은 예전에 제 수업을 다른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제 수업 혹시 들으신 분 있으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서? 다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예. 지난 학기에 창업 아 네 누구예요? 예. 아. 김민주입니다. 아 그래서 네. 저하고 한 게 네. 아니라 저 다른 조에서. 네네네네. 송건영 네. 교수님하고. 네 예예예. 맞습니다. 음. 이거 많이 기억은 안 나요. 예. 제가 여기 민정 네. 님하고 재한 님하고 이제 주로 해 놓으니까 네네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음. 음. 아까 민주 님도 아직 시험을 안 보셨다고 그랬었고 네. 아직 안 예.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미리 님 그 이마리 님? 네. 이말이요. 아 예. 이마리 님 혹시 시험을 보신 적이 있어요? 아직 본 적 없습니다. 전혀?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은 전혀 지금 시험을 안 보셨구나. 혹시 또 뭐 봤는데 괜히 창피할까 봐 뭐 이렇게 안 봤다고 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그러니까 이 과목을 원래 개설할 때는 여기 뭐 자격 시험 보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학점으로 하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오늘 좀 얘기할 내용도 또 인제 그런 내용들을 좀 할 건데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인제 주 목적은 어쨌든 뭐 이 수업을 듣고 이왕이면은 자격증까지 시험을 보시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제일 좋겠죠. 이제 그런 목적이 좀 컸고 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인제 시험 중심으로 하지만은 좀 '다른 요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또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 인제 마케팅적인 측면도 좀 첨가가 돼 있고요. 그 내용은 나중에 인제 들으시면 되고 다 들어오시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인제 먼저 얘기해 버리면 좀 못 들으신 분들이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지난 학기에 원래는 지금 학기보다는 왜냐면 내일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시험을 딱 하면은 제일 좋은데 끝날 때쯤. 그러기에는
저는 1학기 때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7월, 8월까지 가서 이제 7월 중순에 이제 보통 학기가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한 타임이 끝나고 8월쯤에 제가 특강으로 해서 한 번 더 한 다음에 뭐 9월 달에 시험을 보면 제일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뭐 지금도 상관은 없다 했는데 아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1학기 때 한번 검토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음, 이게 어쨌든 내일 이제 저는 시험을 받는 줄 알고 그래서 아까 막 그 신문 기사를 찾아보는데 그 키워드를 딱 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착각을 했어요. 시험을 지난주에 봤다고 생각하고 지난주 요번 시험은 어땠을까 반응들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무관심하지? 조제관리사 자체가 관심이 없어졌나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달력을 다시 보니까 내일이 시험이네요. 내일. 뭐 이 수업 들으시면서 내일 시험 보시는 분은 없겠죠? 또 혹시 모르죠. 또 내일 또 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내일 혹시나 이게 내일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없죠.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서는. 내년 3월 달에요? 저는 내일 신청했는데 취소했어요. 왜요? 네? 왜 아, 취소하셨어요? 제가 일본에 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격리 면제가 안 된다 그래서 취소했어요. 그렇죠. 8월에. 네. 원래 격리 면제가 된다고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음, 취소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수업이 있어서 듣고 다시.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 백신 관련해서 백신은 일본에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접종을 네, 두 번 하셨어요? 다 맞았어요. 예. 근데 이제 외국에서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면제가 지금 제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격리가 되기 때문에 이 원래는 있었어요. 9월 달부터 지금 없어졌거든 다시. 아, 그래요? 네. 음. 아니 제가 아는 지인도 미국에서 접종을 했는데 들어와서 2 주간 격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음. 그랬더니 한국에서 접종을 한 다음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은 격리가 필요 없지만은 해외에서 그냥 접종하신 분들은 아직 그거를 허용을 안 한다 뭐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음. 7월, 8월에는 괜찮았고 아, 서류를 다 그렇군요. 여기서 정리해서 갔으면 괜찮아요. 그 서류 안 정리하면 음. 면제가 안 돼요. 그러네요. 뭐 일본에서 확실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줌 디지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같지가 않아요. 거기 그 화면에 보면은 그냥 저희 옆 동네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이게 어쨌든 유비쿼터스적인 세상에 살면서 뭐 또 다른 좋은 점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좀 와서 시험을 빨리빨리 보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러면 우리 송숙경 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겠네요. 시험을 준비하셨으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 준비 막 예, 하다가 예. 안 한다니까 뭐 그냥 안 했죠. 애다가 신났다 하고서 그냥 머리 아픈데 그냥 빠지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시험은 그러신 것 같아요. 빨리 치고 끝나는 게 뭐 점수가 뭐가 나오든 간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항상 하죠. 오늘 그러니까 제 강의 중간중간에 왜냐면은 오늘만 제가 실시간 하고 원래 제 욕심은 이 실시간으로 그냥 한 학기를 다 하고 싶은데 학교의 제도 자체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하는 것 자체가 또 규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지만은 사실 못 하고 작년 2학기 때 이제 녹화된 걸로 좀 보시다 보면은 제가 오늘 첫 시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내용을 제가 앞만 봐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들으면은 좀 뭐랄까 뭐 우리 수업들이 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너무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요거 녹화해서 다시 올리긴 하겠지만은 첫 시간만큼은 이제 오늘 이제 2타임이 있거든요. 제가 잘라서 할 건데 뭐 관계없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자주 만날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좀 여러분 충분히 뭐 질의응답도 받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근데 후반부에 대한 부분은 굳이 제가 녹화 내용을 보니까는 제가
부여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새로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나중에 여러분에 대해서는 원래 제가 그 작년 2학기 때도 이제 그거를 한번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서는 좀 전략이라고 그래서 특강을 한번 해드렸어요. 정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뭐 아무래도 시험을 대비할 때 제가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좀 중심을 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어쨌든 이제 시험에 대한 리뷰, 그다음에 이 시험에 대한 좀 뭐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그러니까 다른 학과에서 지금 박사 과정에 있는 분도 사실은 뭐 이 과목을 또 듣겠다고 해서 이제 뭐 학점 부분도 이제 뭐가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은 들어오신다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토탈 20분이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제 기억으로 16분이 신청을 하셨고 제가 체크를 안 해봤지만은 뭐 그 3월 달에 시험을 보시고 분들이 몇 명이 되는지 이제 그걸 좀 뭐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까지는 지금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내년 3월 달에 만약에 시험 보신다면은 뭐 20분이 다 이렇게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 안 들어오셨긴 하지만은 또 먼저 들어와서 또 기다리시는 것도 좀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시작을 할 거고요. 이 내용을 녹화를 통해서 스노우보드에 올려서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듣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가 지금 보이시나요? 화면 공유에. PPT가 보이시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 과정은요, 어쨌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내용도 상당 부분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과목 자체가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석사 과정에 지금 계시고 향후에는 어떤 이런 맞춤형 화장품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어떤 마케팅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시험도 준비하고 여러분이 자격을 따고 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 과목 자체를 마스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제가 대략 한 1시간 정도 아니면 한 30분 정도에서 이제 강의는 마칠 것 같은데 앞에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업데이트가 좀 필요해서 제가 일부러 실시간으로 여러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민주님은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들어서 저는 숙명여대에서 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계속 강의를 해왔고요. 한 10년 정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브랜드와 마케팅, 지금 현재는 이제 그걸로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뷰티 창업의 이해라는 부분으로 송건영 교수님하고 이제 윤광으로 진행을 하고 요 맞춤 화장품 마스터 과정은 지난 학기, 그러니까 작년도 2020년부터 해서 새로 제가 요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제가 뭐 타 대학에서도 지금 현재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신여대에서 박사 과정에서 지금 요번에 마케팅 강의를 했었습니다. 1학기 때. 그래서 이제 겸임 교수로 또 숙대에서는 제가 이제 초빙 대우 교수. 예전에 이게 사실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냥 희강 강사인데 명칭을 이렇게 멋있게 지어주더라고요. 변화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경기대학에서는 지금은 이제 제가 경기대학을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류문화대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요. 주로 이제
대학에서 뭐 화장품 관련된 마케팅 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경력은 그 LG 생활건강에서 연구원으로 처음에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원 때 경험이 사실 전 요 밑에 보면은 1회 때 시험을 봤거든요. 1회 때 시험에 두 문제를 맞게 해줬어요. 그것도 주관식에서. 그래서 아, 되게 내가 연구했던 것들이 참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도 그때 깨달았는데요. 아무튼 LG 생활건강에서 연구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상품 개발, 마케팅 또 뭐 기회가 좋아서 저는 이제 파리에서 초대 지사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2000년 들면서 제가 이제 한 15년 정도의 이제 LG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엠프라니에서 마케팅 부장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한 5년 정도 엠프라니 브랜드를 출시 이후에 이제 마케팅을 진행했고요. 보령 메디앙스에서 이제 임원으로서 이제 마케팅 본부장 역임을 했고, 나들이 화장품에서 대표이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나들이 화장품은 제가 참 아쉬움이 많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시는 분도 더러 있으실 텐데 크게 이제 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회사가 이름도 바뀌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바이오 앤 디오스텍은 그 차병원입니다. 차병원에서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이제 화장품 프로젝트를 해서 제가 화장품 사업부장으로서 이제 전무로서 근무를 했었고, 이후에 이제 마케팅 그룹, 그러니까 WK 마케팅 그룹에서 중소기업 또 기관에 대한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등을 좀 했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새로 이제 사업을 내 가지고 이제 교육 및 그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인천에 보면 테크노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인천 지역에서 중소기업 컨설팅 하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 프로젝트에 좀 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연구로 시작해서 이제 CEO까지 경험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이제 대학원, 대학, 기업, 기관,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이라고 또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들으셔도 되는데, 거기는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투자한 기관인데, 기업의 CEO들은 해당이 없지만은 직장을 다니고 이제 고용 보험을 이렇게 듣는 분들에 한해서는 무료 강의를 해줘요. 그래서 코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또 요 과정을 한 이틀짜리로 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고, 물론 이제 저도 거기서 이제 강의를 따로 하고 그러니까 품질 관리,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해서 4시간짜리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그쪽에서도 제가 이제 화장품 마케팅 관련해서 계속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제 1회 때 뭐 사실은 이 자격증이 꼭 필요해서 시험을 본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숙대에서 이제 이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그러니까 과목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뭐 제가 이제 어떤 이런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지 어떤 성격 파악을 위해서 또 요령이 뭐가 될까 직접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시험을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1회 때 그냥 됐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특강을 해드리는 이유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면 여러분한테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하는 것들이 좀 발견한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뭐 이 강의 이외에도 이제 어떤 특강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의 경험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본 방식에 대한 건데요. 작년에 좀 이슈가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보면 모의고사를 3번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가 이게 학점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어떤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일단은 시험 모의고사 보는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를 내가 다 맞든 안 맞든 저는 그 점수는
브랭크로 두고 싶어요. 그냥 제가 시험 보는 이유는 여러분의 학점을 매기 위해서,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봄에 있어서 좀 더 익숙해지시라고 모의고사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험을 봤는데 30점 맞았어. 상관없어요. 30점이 그대로 학점에 반영된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내가 2시간 동안의 시험을 이렇게 봐서는 되게 시간에 쫓기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보니까 괜찮구나 하는 정도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응을 위해서 제가 3번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쓴 것 같아요. 제가 채점을 뭐 16분을 하다 보니까 3일 동안 내내 했는데 나중에 하고 나서 내가 왜 이 채점을 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잘 맞으려고 뭐 약간 오픈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에 대한 것은 개의치 마셔라. 그거 가지고 제가 학점을 매기는데 참고를 안 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출석에 대한 부분, 시험 응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2번의 모의고사하고 그러니까 3번의 모의고사인데 2번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때 보는 거로 돼 있고요. 중간에 1번이 있는데 그건 제가 오픈형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날짜도 잡혀 있는데 토요일 날 시험을 볼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별도로 이렇게 올려주면 좋은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해서 여러분 중에서 이제 교재를 사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교재를 가지고선 하셔라는데 스캔을 해가지고 그냥 올려놨거든요. 근데 작년에 수강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너무 성의 없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 의도와 관계없이 되게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책을 보고 하셔라, 시험을 보셔라 하는 거였는데 혹시라도 책을 안 사신 분이 있을까 봐 스노우보드에다 그걸 올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스캔을 해서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좀 깨진 것도 있는데 그런 크레임이 들어와서 저도 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익스큐즈를 좀 구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질이 좀 형편없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은 제가 첫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다시 타이핑을 해드릴게요. 아니면 저는 여러분들이 교재가 혹시라도 구입을 하실 거면 아까 한 분이 교재를 구입하셨다 그러는데 뭐 아직 안 했는데 내가 교재 구입을 하겠다 하면은 그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사셔가지고 그냥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는 저는 어쨌든 뭐 시험에 대한 것들이 너무 신경을 쓰시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하는 게 지난 학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시지만 좀 프리하게 보셔라. 내가 시험에 익숙한 이렇게 유형이 나오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걸 보시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독학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시험에 들어가서 시간 안배라든지 요령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을 본다. 이것이 내 학점을 좌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를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중으로 좀 진행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시험을 보시고 나면은 그 시험 문제를 그대로 해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문제풀이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별도로 녹화를 한 부분이 여러분 시험을 보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해설집이 들어가는데 이게 더 길어요. 사실은 거의 1시간 넘게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시험 보시고 틀렸다는 거, 맞았다 틀렸다에 너무 염두해 주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시험 볼 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기억을 꼭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을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학습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과목이 물론 이제 조제관리사 자격증이라는 걸 따기 위해서 큰 목적을 갖고 있지만은 뭐 더불어서 이제 이 조제관리사를 따고 나서 어떤 내가 마케팅이 가능할까, 앞으로 화장품에서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여를 할 건가,
그냥 여러분이 심심해서 이 자격증 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목적이 있고 이걸 따두면 좋을 거야 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이 자격증에 대해서 아마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이 자격증을 뭐 자격증 하나 주지 하고서는 법을 만들어서 이 자격증을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뭐 이거하고 정확한 뭐 이렇게 비교는 아닐 수는 있지만은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시험을 보면서 이제 우리 자격증하고 한다 보면 최근에 뭐 국내에 이렇게 집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거래라는 게 많잖아요. 요번에 또 아마 10월 달인가 이제 그 시험을 보는데 보면은 예전에도 보면 한 20만 명 정도가 본대요.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보죠. 옛날에 한 2번씩 봤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1년에 한 번 보는데 올해 들어서 집값이 뛴 것도 뛴 거지만은 4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화장품의 자격증도 뭐 될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해를 거듭할수록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배출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제어를 하겠죠. 그러니까 중개사도 그래요.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국가 자격증은요, 상대 평가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몇 프로를 뽑겠다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학력 제한도 없고 뭐 그 사람의 성별 제한도 없고 아무 제한이 없는 것이 국가 자격증의 기본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 조제관리사에 대한 부분도 보면은 원래 이제 그런 취지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100%다 합격을 했다. 그럼 너무 많이 배출돼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난이도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뭐 자격증 시험이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땄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새로 나오는 부분에서.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수강 평가할 때 이제 다 들었잖아요. 학점도 다 받았어. 그럼 오늘 이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어렵게 가르쳐 주세요. 시험 문제 어렵게 내세요. 뭐 이런 거. 어차피 나는 다 들었으니까 뭐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좀 빨리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좀 난이도 자체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초창기에 좀 보셔라 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추천했던 거는 1회 때는 그래서 한 33% 정도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강의 주차별로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하고요. 나머지 예시 문제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일반 과정들은 거의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녹화된 걸로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거기에 이제 들으시면서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뭐 시스템 자체를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8주 차에 우리가 중간고사를 모의고사로 시험을 볼 거고요. 11주 차에 모의고사 2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오픈북으로 할 거예요. 그다음에 파이널이 14주 차에 있는데 요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험 점수에는 연연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 단지 내가 어디가 좀 취약점이 있더라 하는 거를 체크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셔라. 아시겠죠? 그다음에 제가 문제풀이 해드리는 부분은 답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분야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한 내용들 다시 좀 이렇게 제가 서머리 하듯이 해서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내가 부족한 부분 아니면 내가 확실하게 아는 부분을 좀 정리하는 개념으로 두셔라 하는 부분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0주차까지 하면은 거의 이게 이제 그 수업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 이유도 뭐냐면 원래 시험이 요때쯤 돼요. 근데 올해는 9월 4일 확 당겨서 시험을 보는데 원래는 10월 달쯤 아니면 11월 요때쯤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고서 시험을 보셔라 이 생각을 했는데 요게 지금 잘 안 맞는 거예요. 타이밍이. 아무튼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2강이 좀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강의 리뷰에서 이제 오답 노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고,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학기에 강의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어떤 내용도 좀 길 수도 있는데 좀 차근차근 준비하면은 거의 모든 부분을 정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이제 자격증을 땄을 때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론을 습득을 한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마케팅에 대한 오답 노트를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자,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요. 이제 2020년 3월 달에 이제 3월 14일 날 이 맞춤형 화장품 교재관리사라는 이제 시험 제도, 그러니까 시험 자격증 시험을 본 이유가 그 앞서서 이제 맞춤형 화장품 법이 발효가 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이제 맞춤형 화장품은 뭐 내용물의 혼합이나 소분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가진 교재관리사가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 발효가 있었고, 법 발효 이전에 이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3월 14일 날 첫 시험을 보게 됐던 거고요. 물론 그 이전에 이것이 이제 입법이 되고 나서 시행 기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장,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딱 정해졌다고 해서 뭐 무조건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국내에서 한 60개 업체, 그러니까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맞춤 화장품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향후에 문제가 될 건지, 이 법에 대해서 혹시 좀 보강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실행을 했는데, 실행의 결과가 꼭 이렇게 자격증이나 관리사한테 들어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 확보가 됐지만은 지금도 보면 시행령에서 조금씩 바꾸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몇 가지를 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요 신고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은 우리가 등록이라는 개념인데, 이 맞춤형 화장품은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란 단어는 항상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매장에서만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의 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을 소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전시회 같은 데 나가서. 그러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약간 좀 이렇게 유연하게 오픈을 해준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한 다음에 이 시스템을 어떤 화장품 전시회 가서 소개할 때는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매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 맞춤 화장품 설명해도 가능하다. 왜? 그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허용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또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이 뭐냐면 이 리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리필도 사실은 아까 소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조제관리사면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리필이 이게 환경하고 관련된 부분은 같이 나오면서 이거까지 조제관리사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범위를 넓혀버리겠다. 이게 아직 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 본다면 이 리필도 소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딴 이후에, 또 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에 해야 되는 것들이 법의 지금 기준인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리필 스테이션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내용물과 내용물을 혼합하는 것도 조제관리사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시험 문제를 또 어렵게 내신 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거 아무렇게 막 섞었다가 제품에 문제가 되면은 이게 위생이나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이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신 거예요. 걱정할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멀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뭐 크림이나 로션이 있다고 그럴 때 거기다 어떤 다른 내용물을 첨가를 해요.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매장 내에서 이걸 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자, 내용물의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스테빌리티에 대한,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거죠. 우리가 수상과 유상을 합쳐 가지고 하나의 에멀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에멀전에다 뭔가 집어넣어서 섞는다는 게 쉬울까요? 박예진님, 혹시 쉬울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혹시 제형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음, 그것이 이제 피부에 직접 닿는 거다 보니까 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안전보다는 안정. 그러니까 왜냐면 에멀전이 깨져버려요. 분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소위 말해서 모터로 그러니까 호모나이징을 쳤다 하더라도 그 쉐어에 의해서 안정된 제품이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가 맞춤 화장품 줬어요. 그 소비자가 가져가서 쓰시면서 딱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내용물이 분리가 돼. 유수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량품이 됐다고 바꾸러 올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서,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괜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자격증을 따고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서, 자,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까? 맞춤형 하자. 여러분 또 자격증을 따면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중에 내가 판매업을 해가지고 나만이 어떤 맞춤을 개인 커스터마이징하는 맞춤형 화장품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계획을. 이런 사업 모델을. 근데 일단 기초 화장품은 거의 안 돼요. 메이크업도 안 되겠죠. 그나마 좀 가능한 게 뭘까요? 립스틱처럼 컬러를 조금 덜어서 섞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다시 뭐 가열을 시킨 다음에 응고를 시켜. 요 정도는 되겠죠. 그렇지만은 제품이 모양새가 본품 같지가 않잖아요. 마치 시험한 파이로트한 제품처럼 보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이제 막대기로 휘휘 저어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검토했던 게 뭐냐면 향수 같은 건 가능해요. 향수. 그 안에서 쉽게 섞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될 수 있는 게 맞춤형 향수. 그래서 국내에 보면은 향수들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해서 향수 같은 것이 가능하고요. 여기처럼 지금 샴푸를 리필해 준다? 이런 거 가능하겠죠. 왜? 소분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피부관리실에서 보면은 이렇게 벌크를 가져와서 내용물을 좀 담아서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다시 다 불법이에요, 이 법에 의하면. 왜? 원래 모법은 소분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분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이거를 합법화 시켜준 게 자격증을 따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가 피부관리실에서 소분하는 것들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좀 나오는데, 이 법에 의하면요, 미용실에서 연모제를 섞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섞잖아요, 두 개를. 근데 이것을 이 법에 의해서 확 가는 순간에 미용사 자격증 딴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식약처에서 별도의 유권 해석을 했어요. 미용실에서 현재 뭐 예를 들어서 펌모제라든지 연모를 위해서 두 액을 섞어서 서비스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조제관리사, 그러니까 맞춤형 화장품의 법에서 제외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큰 거예요. 근데 모법 자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앞으로 10년, 20년이 되면요, 미용사들도 연모제나 펌모제를 쓰려면은 이 자격증을 따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협회, 그러니까 이 조제관리사 협회를 사실 만들려고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법의 모순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제 우리가 활동하는 데서 이제 좀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서 법에다 적용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화장품 법이 바뀌면서 좀 이렇게 넘어온 부분에서 두 가지가 예외 조건을. 첫 번째가 비누 공방 하시는 분들이
원래 이분들도 다 조제관리사를 다 따야 되는데 예외를 해줬어요. 그래서 책임 판매업 신고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책임 판매업을 이렇게 등록할 때 보면은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누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하는 거. 근데 여러분 화장품을 한다 그러면 비누적으로만 만들었으면 안 돼요. 일반 화장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소분을 해준다든지 맞춤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좀 우리가 더 고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부스터처럼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품에다가 섞어서 이거는 사실은 뭐 이 맞춤 화장품하고 딱 결부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요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맞춤형 화장품을 소비자한테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 오른쪽에 보이는 요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로레알에서 그 매년 이제 미국 그 라스베가스에서 사실은 그 최첨단 그 이렇게 IT 제품들만 소개하는데 거기에 나온 제품이에요. 이게 용기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스마트폰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넣어놔, 여기는 안 넣어놨구나. 뭐냐면 스마트폰에 어플하고 정리가 돼가지고 맨 왼쪽에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립스틱 컬러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요 안에 립스틱 그렇게 약간 뭐 립글로스 정도의 점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를 딱 하면은 그것들 조합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이 케이스 위로 이제 그 제품이 나와서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게끔 하는 거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건 요거는 이제 스킨케어를 그렇게 한다. 피부 타입에 따라서 하는 거.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선 제품하고 파운데이션 포함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어떤 뭐 미래형 맞춤 화장품 이렇게 기계 그러니까 IT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맞춤형 화장품은 우리가 조제관리사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미래에 좀 고부가가치 좀 차별화되는 이런 제품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 조제관리사라는 자격증 제도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와 더불어서 이런 많은 제품들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 이 자격증과 관련돼서 보면요. 그 한 4개의 이제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나오게 된 동기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처음 됐는데 뭐 제가 들은 얘기는 그래요. 간담회를 하다가 이제 화장품이 좀 이렇게 상당히 좀 부흥되고 할 당시에 간담회 자리에서 이게 이제 우연치 않게 나왔대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제안이 나왔고, 그거 괜찮으네요. 근데 그거 하게 되면 뭐가 좋아져요? 그랬더니 뭐 우리가 경쟁력도 생기고 뭐 일자리 창출된다고 한 이 한마디에 오케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자리 창출한다 그러면은 뭐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고 또 실업자가 줄어지니까 이게 어떤 정책적으로 좋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된다 그러고 KBT가 이제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액이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LG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요. 이 이상의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 정도를 맞춤형 화장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는 뭐 개개인의 어떤 뭐 피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어떤 피부의 어떤 특성들을 파악해내고 거기에 맞춰서 진짜 커스터마이징 된 화장품을 만드는 것을 맞춤형 화장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 실현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봐요. 제가 아까 엠프라니 얘기를 했지만은 엠프라니에서 제가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사실은 2000년 초반에 맞춤형 화장품을 해봤어요 그때. 근데 실질적으로 하면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장점이 안 됩니다. 뭐냐면 개개인에 맞춰주다 보면요 부자재 같은 것들이 표준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개개인별로 한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뭐 예를 들어서 5천만에다가 뭐 화장 인구를 갖다 한 2천만 명 정도 봤을 때 2,000개의 처방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각각 하나씩 맞춰서 그러면 장사가 될까요? 그 사람이 하나 사고선 다음에 재구매할 때까지가 6개월이 걸릴지 아니면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걸 보관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절대 이것이 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업체 입장에서는 저것이 하나의 마케팅으로 쓰이기, 초창기에는 쓰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본다면은 아모레 같은 경우도 이제 성수점에 가보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파데에 이제 컬러 정하는 거라든지 립스틱 정도, 아니면 토너, 아까 잘 섞일 수 있는 토너 정도를 맞춤형 화장품을 하고, 거기서 소비자들한테 막 판매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할 거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혹시 자격증을 따시고 내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하실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다음 개인 입장에서 왜 이 자격증이 필요할까? 뭐 취업을 도와주고 승진기회.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모제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면 뭐 자격증을 다 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이 자격증을 1회 때 자격증을 시험을 기업에서 지원해 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LG가 지원해 줬고요. 두 번째, 외국인 기업 브랜드들이 특히 이제 뭐 로레알이나 뭐 이런 데서 교육을 단체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 걸 했을까 했는데 보니까 백화점에서 뭔가 이렇게 쇼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아주 대대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합격률도 되게 높았죠.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이런 취업 기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뭐 판매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 매장을 하나 차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취업의 기회들, 이거를 통해서 좀 일반 판매 매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여러분 전공에 따라서 지금도 이제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시험은 안 보더라도.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포함해서 이제 책임 판매업, 그러니까 책임 판매 관리자까지 이제 포함되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각자가 다 틀린 부분이에요. 이걸 공통 분모로 묻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이제 이 자격 범위가 뭐 화장품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제 뭐 글로벌 경쟁력들 이런 것들에 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이런 어떤 그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것들이 오프라인만 진행이 되거든요. 아까 판매 매장에서만 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처럼 저희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알았냐. 이게 법이 좀 조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제조 판매 관리자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현행 법에 의하면 온라인을 허용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구매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누구누구한테 지시를 해서 보냈다. 그럼 이건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향수 같이 이제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한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뭐 아까 비누나 미용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현행법에서는 약간 제외를 시켜줬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화장품 영역으로 들어왔거든요. 비누가 예전엔 공산품이었는데 지금은 화장품 법에 의해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비누 공방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법을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결국 되게 이제 뭐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영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을 그냥 법에다 집어넣고서는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또 난리가 나니까 임시적으로 풀어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맞춤형 화장품이나 화장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비누 공방을 하신다 그러면은 오히려 자격증을 더 따두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3차례 시험을 봤는데 이랬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3회 때 본 게 이제 올 3월이었죠. 그때 3월 달에 300명 정도 이렇게 합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7%예요. 여기 보면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1회 때가 제가 아까 그래서 운이 좋다는 게 33%에 들어가요. 아마 저는 0.1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33.0.1에 이제 제가 해당이 돼서 저는 이제 자격증을 땄고 2회 때가 뭐냐면은 원래 이제 10월 달에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생각하시면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대구 지역이 봉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요 특별 시험이 중간에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별도로 봤는데 요때도 10%대, 또 2회 때도 10%대 된 거예요. 3회 때는 이제 7%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럼 4회 때 어떻게 될까요? 5%대? 아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준비하시면 유리해요. 여기까지 이제, 왜냐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격 시험을 무조건 어렵게 내 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합격률이 떨어지면요, 이것도 문제가 돼요. 민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려주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래 3회 때는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요. 뭐 연구원 수준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요번에 쉽게 낼 거예요. 막 장담을 했거든요. 근데 쉽게는 낸 것 같아. 근데 지문이 길었대요. 그러니까 지문 읽다가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합격자에 대한 뭐 이렇게 유형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뭐 20대가 제일 많았고, 뭐 서울 지역에서 아무래도 주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받겠죠. 합격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회사원들, 그다음에 요 시험을 지금까지 해서 이제 합격률 평균은 한 그래도 19% 정도 되는데 한 4,000명 정도가 배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회 때에 비해서 이제 응시자들도 많이 줄었던 거죠. 지금까지 본다면. 근데 해마다 제가 볼 때는 매번 한 5,000명씩이기 때문에 한 10,000명 가까이 시험을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제 이 자격증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에서 자격증을 안 딴 사람이 맞춤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화장품에서. 그러면 이거는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제관리에서 자격증을 따시면은 유리한 부분이 이겁니다. 딴 사람들이 이제 절대 못 써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못 쓴다는 것들이 자격증을 따신 분한테는 훨씬 유리한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좀 법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판매업에 대해서 이제 요 부분이 새롭게 이제 개정된 거라서 요건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위반했을 때 벌칙이에요. 행정 벌칙. 그래서 1차 위반 시에 15일. 보다 2차 위반하면 여기 2배로 2차 때는 1개월, 3차 때는 3배로 해서 3개월, 4차 때는 6개월로 넘어가요. 그래서 판매 정지 또는 품목 판매 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왜 제가 요거를 일부러 읽었느냐? 요게 오지선다를 하면 딱 나오기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 나온 거에다가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재를 보거나 이걸 할 때도 그냥 막연히 외우지 마시고요. 1, 2, 3, 4, 5로 이렇게 나열이 되면은 그거를 여러분이 문제를 스스로가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딱 좋아요. 왜? 숫자로도 되게 좋고. 그러면 여기서 1에 15를 여러분이 외우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걸 외우는데 갑자기 4차에 가서는 4차 위반 시 뭐 4개월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점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눈치껏 공부를 하실 때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뭐 조직관리사들을 뭐 이렇게 취업을 시키거나 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예산들을 계속 배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향후로도 이런 것들은 더 증가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게 국가 자격증이고 민간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이라는 측면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드린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로 본다면 의사나 약사 아니면 이공계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을 지금 졸업하시면 당연히 이제 이런 화장품 전공이기 때문에 여기 보다시피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증을 얻게 돼요. 요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창업을 하거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 공장이 없어도 여러분이 책임 판매업을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등록할 때 필요한 요소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공과 더불어서 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제관리사,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요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증도 딴 것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2개를.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법이 개정만 됐지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뭐 이렇게 행정 일수가 좀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임 판매업 조제관리사를 자격증을 딴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신고를 하게 되면은 매년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1회. 그래서 아까 이제 막 함부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자격증을 딴 다음에 아니면 책임 판매업을 신고한 다음에 아무렇게나 하지 못하는 게 이 매년 교육을 받는 것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출제위원들한테 좀 쉽게 내라.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격증 따고 나서 또 맨날 이렇게 보수 교육을 받아야 돼. 1년에 한 번씩. 그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때 교육을 받게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격 시험을 딸 때는 좀 쉽게 내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제 말을 꼭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엄청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예상컨대는 내년 4월 달에는 지울 것이다. 자, 1회부터 3회. 여기까지 이제 제 강의하면 오늘 강의는 다 끝납니다. 아무튼 1회, 3회 때 특징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1회 때는 진짜 못 모르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때도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가 뒤에 설명 더 드리니까 그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문제가 100문제 출제가 돼요. 근데 100문제에서 80%가 객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오지선다예요. 5개의 문항 중에서 골라라. 이 전략은 뭐냐면 사실은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뭐냐면 이 시험은 100점을 맞는 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다 맞아야 돼. 난 다 맞지 않으면 잠이 안 와. 이런 사람은 되게 시험에 어려워요. 이해 가세요? 이 얘기가? 박주호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 예. 그냥 미소로 이해를 했습니다. 꼼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 그렇다고 덜렁거리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100점을 맞아도 자격증 하나, 60점을 맞아도 자격증 하나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굳이 100점을 맞으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60점은 맞으세요. 60점. 근데 약간 불안하잖아요. 59점 나오면 떨어지니까. 평균 60점이니까. 그러니까 65점을 목표로 하세요. 65점. 절대 100점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해하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진짜 유리할 거예요. 명심하세요. 어쨌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문제를 풀으려고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킵하세요. 넘어가세요. 왜냐면 나는 아직까지 35점을 틀려도 되잖아요. 그럼 마음 편해지지 않나요? 35점을 스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요령을 아시고 접근하셔야지 무조건 합격해요. 그 얘기는 뭐냐? 다시 그런 이유가 자, 100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주관식이 쉬울까요? 객관식이 쉬울까요? 마리님, 이마리님. 뭐가 쉬울 것 같아요? 객관식이 쉬울 것 같긴 한데. 객관식이? 이제 마이크 끄세요. 뭐 경우에 따라 틀리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알고만 있으면은 주관식이 더 쉬워요. 그게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렇지. 왜냐하면 객관식은 여기 지금 나온 거예요. 3회 때. 지문이 길어져 버렸어요. 자, 120분이에요.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거든요. 120분인데 문제가 100문제예요. 그냥 평균으로 나누면 120 나누기 100이잖아요. 그러면 1분, 1.2분 정도? 그러니까 1분 1.2니까 60 하면 한 1.20초 정도 시간이 되겠죠. 근데 지문 하나가 사실은 문제예요. 다. 5지문을 읽으려면은 몇 초가 걸릴까요? 25초 만에 읽어야 돼요. 한 줄을.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다 아는 내용이면 괜찮은데 내 머릿속에 그걸 막 끄집어낸다? 막 숫자가 들어간다? 20초 안에 그걸 다 읽을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주관식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기억만 정확히 하면. 그래서 주관식을 먼저 하는데 주관식이 기억이 안 나면, 그러니까 저의 요령은 뭐냐면 주관식을 먼저 보셔라. 근데 진짜 요령. 이건 이게 녹화돼서 좀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알려드릴까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받자마자 여러분이 외웠던 특히 숫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시험 문제도 써놓으세요. 뭔지 모르지만 그건 컨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데 문제를 받고 자 지금부터 시험 시작하는 순간 잊어버리거든요. 사실은 날아가 버려요 머릿속에서. 그러면서 이게 1.5였는지 2인지 기억이 안 나요. 응? 호기성 미생물은 몇 마리까지 허용이 되느냐, 이것도 외우게 해드릴게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다 해놨는데 호니까 몇 마리일 것 같아요. 그냥 유출해 보세요. 호기성 미생물은 몇 마리까지 허용이 될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민주님 몇 마리까지 허용될까요? 그냥 찍어보세요. 호 5마리요. 비슷했어요. 500마리. 아, 진짜? 아, 500마리. 아, 5마리는 너무 작았고. 그런 딱 눈치를 챘잖아요. 제가 얘기해 주니까 네네. 호로 끝나니까 강제로 외워야 돼요. 근데 내가 500마리인지 이게 5마리 지우세요 기억에서. 500마리 했는데 이게 50마리인지 헷갈리면은 떠놓으란 말이에요, 빨리. 그럼 시험 내내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잊어버려도. 그러니까 그렇게 까막까막 할 만한 것만 먼저 쓰시라고. 시험 문제 받자마자. 응? 이게 첫 번째 요령이에요. 떨어지지 않는 방법. 그 다음에 주관식을 먼저 푸는데 주관식 20문제가 처음부터 다 풀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 뒤에 81번부터 100번까지가 그 문제인데 그걸 쓰실 수 있으면은 여러분 그냥 안심해도 돼요. 합격이에요, 합격. 근데 그게 기억이 다 안 나요. 뭐지? 근데 그때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문제에서 뭐 10문제 풀면 오케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뭐 예를 들어서 30%? 그러니까 한 7문제를 풀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아는 게 7문제면 그거로 땡큐. 내 기억력 좋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객관식을 오세요. 근데 이상한 게 객관식을 풀다 보면요. 두 가지 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객관식 문항에 그 답이 있어요. 이해 가세요? 어떤 건지 상황이? 그래서 주관식을 못 푸는 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주관식을 먼저 하면서 한번 풀고 가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세이브예요. 시간 세이브. 빨리 시간을 내가 절약하고 그래야지 아까 지문을 들어가면 20초 만에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식 이제 1번부터 80번까지 순서대로 갈 거예요. 가는데 2번 읽으면 안 돼요. 네? 내용을 이해하려고 2번 하는 거는 여러분이 실패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쫙 읽었는데 몰라. 그럼 별표하시고 넘어가시라. 오케이? 다 이해 가셨나요? 지금 합격하는 거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읽지도 말고 일단 피해야 되는 거. 뭐냐? 박스형. 이해 가요? 뭐 어떤 내용들 막 블라블라 있어. 그리고 그걸 다시 정리하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수업 들으면서 이제 피해야 될 지문들이 나오거든요. 그 설명을 철저하게 들으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기억부터 시효까지 있는데 이걸 또 순서를 정하래. 이런 거는 피하세요, 일단. 그러니까 그런 거 피해야 될 게 한 20문제 정도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보류시켜 놓고 나머지부터 읽으세요. 이게 요령이에요. 그럼 몇 점이 나온다? 65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요령 없이 가면 달달달 외우려고 그러면 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합격이 목적이라면 요 요령을, 요건 제 전략이기 때문에
나중 수업에 또 나오는데 오늘 또 여러분하고 리얼리티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강조를.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문장이 길어도 아무튼 1회 때는 뭐 제한 원료, 배합 함량, 뭐 주관식 난이도 이런 것들이 되게 애매했어요. 그다음 뭐 영어로 써야 되나 뭐 한글로 써야 둘 다 통용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안 보셨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막 당황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하가 나왔어. 아하를 내가 영어로 써야 되는지 한글로 써야 되는지 다 맞아요. 뭐 알파 하이드록시 뭐 이거 다 써도 돼요. 근데 그 잘난 체를 하다가 나중에 쓰다가 틀리면 틀려요. 그냥 아하 나오면 그냥 아를 쓰세요. 바가 나오면 바를 쓰세요.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는 거를 철저하게 다 맞고 일단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전략이 뭐냐면 4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4과목을. 4과목에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꽈락이. 꽈락은 40점이에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첫 번째예요. 화장품법. 여기서 꽈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10문제밖에 안 남아있어요. 10문제. 10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거기서 한 2문제, 3문제는 개인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어떤 파트에 나오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식별 뭐 식별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중요성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10문제 나오는데 주관식이 한 2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러면 8문제에서 잘못해서 주관식 다 몰라. 제꼈어.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 하다 보니까 한 절반밖에 안 맞았어. 그럼 4문제 맞았어요. 그러면 꽈락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무시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어려운 건 사실은 2번째 파트예요. 품질 관리.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원료 문제가 나와요. 원료, 함량, 제한 원료 뭐 이런 것들. 그럼 그거 다 외우지 못하거든요.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요령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런 거. 아까 이제 민주님 호기성 미생물은 몇 마리? 500마리요. 이렇게 강제로 외워야 돼요. 절대. 물티슈에는 또 몇 마리가 허용되느냐? 물 100.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혹시 당구 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구 100 친다 그러면 물당구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수리 낙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여튼 다 외워 부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암기하기 좋은 방법으로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돼 있으니까 하여튼 뭐 좀 약간 유치하지만 그게 잘 외워지더라고요. 유치하게 외우세요. 무조건 숫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자, 요거 2회 때는 원료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구원 수준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래가지고 청와대 청원까지 들어갔어요. 야, 네가 시험 봐봐라 뭐 이런 식으로. 식약처가 무슨 장사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때는 좀 쉽지 않겠네 했더니 더 어려워졌어요. 시험 방법까지 막 저 구석지게 있는 걸 끄집어 온 거예요. 이 2번 보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야 이거 뭐 연구원을 위해서 자격증을 만들었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막 크레임이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3회 때 걸 제가 문제를 다 이렇게 리뷰를 못 해봤지만은 문제가 어려웠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 보니까 베이직하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게끔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문이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길다 보니까 거기서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령은 딱 한 번 읽어가지고 답이 안 나오면요 빨리 스킵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한 번 읽지도 말하는 건 뭐냐면 일단 지문이 길어 한 반 페이지를 차지하는 문제 나오는데 일단 넘어가세요. 그것도 2점밖에 안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거 피하는 것이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령을 여러분이 제가 모의고사 볼 때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어볼 때 그때 익숙하라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훈련이 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간 세이브가 얼마큼 되는지. 그래서 50분부터 제가 마킹을 하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그런 부분이 훈련이 된 사람하고 전혀 대책이 없다가 열심히 했어요. 그것은 시험 보러 온 사람 차이가 나요. 시험 보는 날 절대
제 교재도 가져가지 마세요. 책 가져가지 마세요.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을 아침에 보는데 딱 도착을 하면 뭐 그때도 여러분들이 또 코로나 체크를 할지 모르지만은 코로나 상황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딱 가는 순간에 아침에 잠깐 시간이 있어요. 시험 보기 전까지. 시험은 시험지를 받아드는 순간부터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쉬는 시간이 없어. 책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캐리어까지 가져와요. 캐리어 가져와서 그걸 어떻게 다 봐. 그건 뭐냐면 이해는 해요. 여러분이 불안하다는 마음. 불안하니까 뭔가 들고는 왔는데 그게 오히려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때 가져갈 거는 당일날은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는 오답 노트. 오답 노트만 가져가세요. 오답 노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 헷갈리는 것만 딱 한 장으로 정리를 하세요. 컨닝 페이퍼로 했다가 걸리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컨닝 페이퍼 쓰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걸 빨리 적는 건 컨닝 페이퍼가 아니니까. 그 오해만 사지 않으면. 그럼 잘 땀니다. 자, 4회 때가 요번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요번에도 어려우면 여러분이 보시려고 하는 내년 5회 때는 진짜 쉬울 거예요. 근데 4회 때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렇지만 다시 뭐 2회, 3회 때처럼 막 난이도가 높아가지는 않을 거야. 적당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가장 베이직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혼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2회 때 보면 막 연구원 수준에서 막 나왔다 그랬잖아요. 실험 방법. 이거 틀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35% 틀려도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외우려고 베이직한 걸 잃어버리면 그건 쉽게 쓸 수 있는 답인데도 불구하고 틀려버리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맞춤과 관련된 것들, 뭐 어떤 용어 정의 중에서도 좀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1차 포장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뭐 제품명 들어가야 되죠. 제조 번호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제조일자 이거 들어가야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거는 완전히 터득을 하셔야 돼요. 언제 물어봐도 항상 1차 포장에 뭐가 들어가고 2차 포장에 들어가는 건 뭐야. 1차 포장에는 상호만 들어가는데 2차 포장에는 상호 및 주소야. 이런 거 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서 중요한 부분만 머릿속에 달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은 틀린 답을 여러분이 다시 알으라는 게 아니라 그 틀렸던 파트를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또 강조를 하지만은 예시 문제가 있어요. 예시 문제. 지금까지 식약처에서 예시 문제라고 나온 것이 매회 나와주거든요. 제가 나중에 요거는 별도로 해서 그 우리 스노우보드에다가 제가 최근 걸로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무조건 알아두세요. 똑같이 나온 경우가 무지 많았고요. 이제 출제위원들이 트릭을 쓸 거예요. 정답이 다였는데 이제 라로 바꾸겠죠. 라하고 다를. 그 다음에 뭐 다음 중 아닌 것인데 인 것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답만 외운 것이 아니라 예시 문제를 왜 제가 강조 드리냐면 예시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면 한 40문장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이 문제는 거의 퍼펙트해요. 문제로서 가장 잘 낸 거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예시 문제를 강조 드리냐면 출제위원들이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이 문제를 교수님들이 잘 만들어낼 것 같죠? 안 그래요. 잘못 만들어 놓으면 뭐 정답이 2개야. 아니면 어떤 거는 정답이 없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또 오답이 되면요. 출제위원뿐만 아니라 출제 기관 자체가 되게 책임 논란에 쌓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논란에 쌓일까 봐 여러분한테 문제지를 유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논란 소지를 없애려고. 근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교수들 중에서 들어갔는데 출제위원 들어갔는데 기존에 어떤 뭐 이렇게 문제 뱅크가 있어. 그럼 거기서 잘 만들어 놓은 거는 똑같이 쓰면 되죠. 그렇죠? 이전 시험에 안 나왔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쓰기 좋은 거죠. 뭐 1회 때 나온 게 지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회 때 처음 기출문제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때 가장 중시하게 보라는 게 그런 것들은 지금 내면 딱 좋죠. 바로 전거보다는 그 전거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 풀어보는 게 좋은데 어쨌든 기출 문제라는 게 다 기억을 통해서 아까 문제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기억을 통해서 나와서 좀 헷갈리긴 해요. 그렇지만은 뭐 제가 여기 지금 모의고사 보는 부분들은 그런 개념으로 두셔가지고 지문 하나하나들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게 내가 몇 개 맞았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부분을 잘 모르고 어떤 부분은 확실히 알고 있어. 이거를 파악하시라고.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제 수업에서 아무리 잘 봐봐야 소용없잖아요. 실제 시험 자격 시험 보러 가서 그때 점수를 잘 맞는 방법들 그렇게 준비를 하셔라 하는 부분입니다. 요 이제 배경 지식부터는 이제 제 그 스노우보드에 강의 2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대신을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예시 문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설명도 다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들으시고요. 마지막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좀 넘어갑니다. 요게 지금 제가 그 이 교재를 할 때 참고한 부분이에요. 이제 김유덕 교수가 이렇게 한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난 책을 하나 사가지고 문제도 좀 풀고 싶어 그러면은 요 문제집을 하나 사셔도 괜찮고요. 안 사셔도 됩니다. 어쨌든 꼭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학습 교재는 사실은 베이스는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법에다 온 건데 이거 단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심플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제 교재에 있는 부분들 다 포함했으니까 단지 이제 법은 이게 이제 여기 화장품 법이라는 거 뭐냐면 이게 이제 국회법이에요. 사실은 입법된 거 모법이죠. 그다음에 법령은 이제 대통령령 그다음에 뭐 그 국무총리령 이렇게 해서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시행 규칙은 식약처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단위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단계가 제일 높은 게 화장품법. 이런 건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화장품법 이게 이제 제일 헤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참고할 게 민원 해설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요것도 제가 다 올려드렸을 텐데 혹시 확인하고 제가 스노우보드에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끔 이걸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시 문제하고 요 가이드라인 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걸 좀 드리고 그다음 식약처의 표준 교재가 있어요. 학습 가이드라고 해서 요것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필요하시면 출력해서 보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PC 아까 여기 요게 생산성 본부거든요. 여러분 신청할 때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KPC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서 그냥 그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 치면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생산성 본부 들어가면 요 사이트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게 지금 옛날 건데 여기 보면은 공지사항 뭐 이렇게 학습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요 교재도 있고요. 요게 최근에 들어왔어요. 요게 뭐냐면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함축적으로 해서 각 파트별로 한 10분, 15분, 15분에서 한 20분 사이.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중에 정리할 때.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뭐 출퇴근할 때 뭐 이게 스마트폰에다가 다운 받아 가지고 한번 보셔도 되고. 뭐 그런 여유는 없겠죠. 뭐 그 이점에 가서 보세요. 지금 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수업만 잘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맞춤 화장품 가이드라인 해설. 이건 교재에 원래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질의응답집. 근데 요 교수 학습 가이드는 제가 강의 촬영할 때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예시 문제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나머지 수업 듣는 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긴 하지만은 뭐 어찌 보면 뒤에 이제 강의 시간에 나오는 얘기들을 좀 중복해서도 얘기 드렸는데 뭐 어쨌든 시험에 대한 요령 이것들 제일 관심 있어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요 자격 시험에 대한 전략인데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거 들으면은 또 그 복습하는 느낌이 들겠지만 어쨌든 또 제가 그냥 별도로
그 녹화한 부분하고 여러분 얼굴 보면서 여러분이 반응들을 보면서 하는 거하고 좀 틀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나? 없으신 것 같은데요? 빨리 끝낼까요? 질문이 많을 줄 알고선 제가 막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질문 안 하시는구나. 예, 질문 없는 게 더 좋죠. 뭐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단계씩 들어가기 때문에 막 이게 나왔을 때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이렇게 빨간표 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일 시험 보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빨라야 지금 내년 3월이니까 3월 달에 시험을 보신다 생각하면은 이게 수업이 이제 12월까지 가니까 12월, 1월, 2월, 1, 2월 정도가 갭이 생기잖아요. 제가 뭐 그때 코로나 사태가 좀 나아지고 한다 그러면은 한 2월 달에 뭐 특강을 하든지 뭐 이렇게 다시 해도 될 것 같아요. 별도로 그때 한번 제가 오늘은 또 여러분 수강 변경을 할까 봐 제가 만들진 않았지만은 이제 만약 확정이 된 숫자에 대해서는 이제 단톡방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이제 맞춤 화장품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좀 제가 그 정보도 공유 드리고 하면서 단톡방 만들도록 할게요. 그때 이제 요런 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뭐 수업을 그냥 들으시면 되고 어쨌든 8주차 요때 하고 요 14주차 요거는 토요일로 정해졌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한테 공개가 돼서.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게 비대면이 아니 그러니까 대면이 가능하면은 학교에 혹시 모이면 학교에서 시험을 볼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를 나눠 드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 문제보다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거기 적응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어쨌든 이 수업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자격증 따는 것이 요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시키기 위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 무조건 따는 게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 실력 정도 되면 최소한 뭐 80점 이상이지만 80점 이상이라고 해서 뭐 거기다가 뭐 금장 쳐주지도 않거든요. 똑같아요. 나중에 자격증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거는 아까 이제 배경 지식에 대한 건데 제가 지금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 듣는 것도 좀 중복되는 게 좀 있을 겁니다. 그건 참고를 해서 여러분 들어주시고 제가 오늘 실시간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가장 업데이트된 그다음에 어떤 제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을 좀 강조했던 부분이니까요. 나중에 또 시간이 주어져서 저거 참고를 한다 그러면 아까 뭐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진행을 해두도록 할게요. 또 수업을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수시로 뭐 톡방도 좋고 메일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뭐 빨리 끝내는 게 좋죠. 어쨌든 주말인데. 그래? 요 녹화된 거는 제가 다이렉트하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놓친 거나 좀 궁금한 점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파트 부분도 뭐 시간 돼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라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